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PMO 담당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PMO가 하는 일이 결국에는 PM들이 하는 일인걸요. 당연합니다. 나의 김님, PM 점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듣기에도 강의가 좋을까요? 네, 그런데 다만 이미 내가 경력이 없다. 즉, 한 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이하거나 아니면 내가 말할 수 있는 내가 직접 진행해본 프로젝트가 없다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상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본인들의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부터 단톡방 초대 과제 준비 등 안내해 주실까요? 제가 오늘 이 신청하신 분들은 24시간 내로 디스코드 방에다가 별도로 초대를 드릴 거예요. 그 디스코드 안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결제를 했지만 걱정되는 점은 강사님께서 정말 좋은 회사들만 다니신 것 같기도 해요. 경쟁력 있는 PM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지만 회사 중에는 체계가 없는 무법천지인 곳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런 곳에서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좋은 회사들만 다닌 거 맞아요. 무신사, 쿠팡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체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린랩스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린랩스도 당시에는 규모가 적지 않은 회사였기 때문에 그 파울리지라는 분이 좋은 회사라는 의미를 뭔가 큰 회사의 개념으로 두셨다면 맞고요. 그렇지만 이 좋은 회사를 정의하는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이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PM분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저의 이 성공 공식이나 방정식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느껴서 실제 저의 그 인재 기준도 막 10명짜리 PM 조직한테도 또는 10명짜리 스타트업 조직에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선 님이 왜 현업에서 계속해서 일하거나 유림님만의 기업을 시작하기보다는 멘토의 길을 택하셨나요? ROI는 현업에서의 길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이외에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저의 기업 시작할 거예요. 비밀인데. 제 남편도 잘 모르는 비밀인데. 2025년은 좀 저를 회복하는 해이자 또 뭔가 이런 씨앗을 뿌리는 해였던 것 같고요. 26년에는 제 사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는 이 유능한 PM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PM분들과 많이 소통하는 게 저의 성장에도 좋고 실제 제 사업에도 좋습니다. 너무 솔직한가? PM 포트폴리오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SI PM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PM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회사가 있고요. 필요하지 않은 회사가 있어요. 보통은 주면 보기는 하는데 보통은 이력과 경력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긴 해요. 그치만 뭘 봐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5가지 역량이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왜냐면 포트폴리오를 읽고 이력을 읽을 때 평가자 입장에서 뭘 생각하면서 읽을까요? 이 사람 어디 회사 다녔네? 와, 박수가 아니잖아요. 실제 이 사람이 뭘 사고하는지가 그 텍스트 안에서 간단하게나마 이게 인지가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포트폴리오 하나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 하나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율림이 생각하는 AI 시대의 PM은 제가 요즘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이 AI 시대가 개발자도 대체하고 있다고 하는데 PM도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단언컨대 말할 수 있어요. 이 PM의 역량은 훨씬 더 앞으로 각광받게 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AI라는 거는 수단인데 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주는 그 수단인데 그 수단이라는 걸 잘 쓰는 사람, 즉 개발자를 잘 활용하고 이해관계자를 잘 조율하고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줬을 때 이들이 움직이는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PM이거든요. 그래서 이 PM의 역량은 어떤 방식으로든 각광받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유리님의 인재 육성은 지금 입장에서는 유리님께 어떤 가치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좀 여담인데 제가 저번 주에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였네요. 며칠 전에 청년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제가 이제 구직자가 아닌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는 PM분들이나 리더분들을 오프라인 강의는 되게 많이 했는데 이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 신한스퀘어 브릿지에서 진행하는 그 IT 직군의 개발자 디자이너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제가 에너지를 오히려 더 받았어요. 제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줬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 인재 육성은 그냥 타인의 성장만이 아니고 저를 성장시키고 제가 살아있음을 뭔가 느끼게 하는, 너무 추상적인가요? 뭐 실제 그렇습니다. 김미정님께서 율림은 PM으로서의 강점과 자신만의 특정, 무기를 어떻게 발견했나요? 저의 성격적인 면과 지금까지 일해온 성향 등을 봤을 때 추상적으로 어렴풋이 알 것 같지만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요즘 가장 고민되는 포인트입니다. 나의 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저는 누구든 강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 강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를 객관화해서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그때 본인이 어떻게 잘 쓰일 수 있는지 아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환경에서는 잘 못 쓰여. 저런 환경에서는 잘 쓰여. 이거를 잘 알고 있을수록 본인의 강점이 더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PO로 일하면서 BD 영업까지 맡다 보니 전문성이 얕아지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거 아닐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없다면 주변에 PMPO 중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었다면 그분께 어떤 조언을 해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쵸. 저는 PO를 명백하게 제너럴리스트라고 생각해요. 스페셜리스트 없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핀테크에서 정말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왔고 핀테크에 완전 특화된 PM이야 또는 PO야 라고 했을 때는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극소수고요. 대부분 제너럴리스트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저 또한 저를 스페셜리스트라고 절대 부르지 않아요. 전 전문성 없습니다. 그냥 제너럴리스트예요. 왜냐? 자부잖아요. 꿈꾸는 자부. 팀이 새로 변경되면서 제 담당 서비스 말고 다른 서비스 개발 업무를 하시는 개발자분들이 팀장님이 되었다. 여기서 제 담당 서비스랑 기획 PM 직무에 대한 이해를 시키면서 그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받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주니어라서 걱정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내 영역이 아닌 개발자분이 팀장님이 됐군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평가자, 이 팀장 또는 직책자가 여러분들의 일을 다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굳이 다 알아야 될 필요 없고, 매니저는 팀장은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지, 여러분이 맡고 계신 그 프로젝트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문성이라고 표현을 아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프로젝트의 PM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직책자가 누구인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은 내가 내 프로젝트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반대로 직책자한테 설득시키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 한 모금만 먹겠습니다. 근데 재밌네요, 이거. 저 이거 이런 침착맨처럼 라이브로 한 번씩 오픈할까 봐요. 한 달에 한 번씩. 재밌는데? 40대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요즘 가장 큰 고민입니다. 40대 이후? 이제 40대는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제가 만 36인가? 7인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은 제 사업도 하고요. 또 이 인재 육성은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40대는 제 주변에 사람들로 그득그득 채우고 싶어요. 제가 욕심쟁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복도 많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득그득 채우고 싶은 게 제 40대 목표고요. 50대는
글쎄요. 저는 이렇게 미래를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뭐 1년, 1, 2년 뒤를 생각하지 50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꼭 연사자로 모시고 싶네요. 네, 연사자로 모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약회사 PM으로 시작해서 현재 8년 차다. 혹시 타 산업군으로 PM 이직을 원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좋은 강의일까요? 네, 좋은 강의입니다. 특히나 현재 8년 차로 계셨고 제약회사라고 했지만 PM의 일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메인이 다르고 실제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달라질 뿐 그 PM의 그 역량 면에서는 결국엔 매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펭귄 님이 말씀 주셨는데 성장하기 위해서 인풋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율림은 후배 PM들에게 수치나 결과 관점에서 얼마나 빡세게 일하라고 조언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수치 결과 관점. 제가 아까 율피오는 성과에 미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결과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주니어거나 그리고 현재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일단 그냥 성과에 집중하세요. 성과도 챙기고 사람도 챙기고 팀도 챙기고 뭐 다 챙긴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게 잘 됐을 때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시기를 추천드려요. 수치에 대한 데이터 관점에서 얼마나 빡세게 보냐. 저 데이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전공이 파이낸스였고 골드만삭스에 있었으니까 맨날 숫자 보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근데 숫자에는 진짜 허수가 많아요. 숫자에 속으면 모든 게 무너져요. 숫자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명분을 줄 뿐이지 숫자로 인해서 내가 의사결정했다? 전 잘못됐다고 봐요. 물론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프로그램 수강 시 산업 도메인이 꼭 IT 분야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가장 같이 일하기 싫은 타입의 팀원 혹은 상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면접 질문에 역질문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대답했는데 좋게 봐주셨을까요? 아니요? 뭐 나쁘게 보지도 않고 좋게 보셨을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맥락이 뭐였는지 어떤 그 맥락을 제가 몰라서 어떻게 보셨을지는 그분의 판단이죠. 전 자녀 2명을 키우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벤님이네요. 혹시 유리님은 자녀를 키우면서 커리어를 쌓고 계신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전혀 조심스럽지 않게 여쭤봐주셔도 돼요. 저 아직 아이가 없어요. 제가 이번 연도 아니죠. 지금 작년 4월 말에 결혼을 한 따끈따끈한 신혼부부예요. 그래서 한 7개월 됐고 그래서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너무 공감되는 게 그리고 요즘 저도 공감해요. 왜냐면 이번 연도에 저의 또 다른 목표가 좀 TMI인데 출산도 저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뭐 물론 이게 제가 원해서 낳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랬을 때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거 괜찮을까라는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짜 화이팅입니다. 전업으로 좀 해주세요. 이 댓글이요? 댓글 설명하는 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 무탈하게 유튜브 구독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제가 많이 나옵니다. 국내에서 초초박스님? 국내에서 꽤 규모가 큰 편인 IT 플랫폼에서 PM으로 일하고 있다. 저희 회사는 필드, 사업 이해관계자, 프로덕트 이렇게 일하는 레이어가 있고 프로덕트는 중간 단계에서 정제되고 막 내려가네. 죄송해요. 초초박스님 제가 그 댓글이 내려가서 못 찾겠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해요. 다른 초초박스님의 질문을 그럼 볼게요. 이제는 직접 지표를 중심으로 일하고 결과를 드리븐하는 업무들을 프로덕트 팀 주도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큰데 무엇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을까요? 프로덕트 팀 주도로 일하고 싶다. 그리고 지표 중심으로 일하고 싶다. 이 두 가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프로덕트로 일하는 것이 지표도 아니고 지표로 일한다는 것이 프로덕트도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좀 설명해 보자면 지표 중심으로 좀 사고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럼 숫자를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 초초박스님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매출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수익은 어떻게 창출이 되고, 비용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또는 맡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관련한 숫자들을 진짜 매일매일 봐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매일 보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숫자랑 친해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프로덕트 팀 주도로 일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내 환경부터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최근에 그 한국교육 파트너스 대표님을 만났는데 여기에 15명의 그 직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왜 찾아오셨냐면 저 프로덕트 중심으로 일하고 싶어요. 그렇게 회사를 만들고 싶대요. 이제 회사가 좀 규모가 커지면서 프로덕트 기반의 어떤 그 중심 문화를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해서 제가 했던 얘기가 대표님부터 바뀌셔야 된다고. 즉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나 혼자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대표의 생각부터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 협업관계 이 모든 것이 PM적 사고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죠. 실제 IT 기업도 그렇게 일하는 환경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그렇게 시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박유선 님이 아이를 낳게 되면 PM으로서 경력 단절이 걱정됩니다. 1, 2년 협업에서 일을 못했어도 계속해서 PM, PO로 업무가 가능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낳게 되면 지금은 막 저 인재 육성도 하고 싶고요. 사업도 하고 싶고요. 이랬는데 아이 낳자마자 저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답변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100명 시니어 커뮤니티는 수강생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트워킹 하고 싶네요.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이 100인 시니어 커뮤니티는 아니고 그냥 100명 PM 커뮤니티입니다. PM 직군을 하고 있거나 또는 PM 직군을 희망하는 분들을 모집하게 될 텐데 제가 일단 20명만 먼저 운영해 보려고 해요. 약간 MVP처럼 지금 이 수강생분들 20명만 먼저 운영을 해보고 점차 확대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확대해야 될지는 무탈하게나 또는 제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 인스타 계정에서 이제 좀 홍보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상품 기획 PM인데 율님께서 말하시는 PM의 의미와 다른 걸까요?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연봉 기준을 제가 담당하는 프로젝트 금액의 퍼센테이지로 둬도 되나요? 연봉의 기준을 세우기도 어려워요. 죄송해요. 두찌, 셋찌, 뿌꾸파님, 제가 질문 이해를 못했습니다. 밑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려볼게요. MBTI가 파워 P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커리어에선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PM이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 중에 꼼꼼함과 계획, 기획, 검토 이런 부분이 제이와 더 잘 맞는 것 같아서요. 파워피 사랑해요. 저 파워피지만 일할 때는 제이가 되려고 엄청 노력해요. 저 진짜 노력합니다. 천성적으로는 P지만 어떻게든 그 제이 사고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이랑 더 잘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P 성향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문이 생각보다 많네요. HHAH 한님인가요? 한님? 9시 29분에 말씀 주신 PM 직군 이직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데이터 기반 같은데 현재 회사에서 데이터 접근도 불가하고 거의 경영진 탑다운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데이터 팀이 있지만 경영진이 관심 있는 프로젝트만 잠깐 분석하고 마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경력을 쌓아가면 좋을까요? 이력서를 만지고 있는데 실제 문제 정의부터 수치화된 성과를 낸 경험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와, 이 걱정 진짜 열에 7은 하는 것 같아요. 저 이제 면접관으로 있을 때 제 질문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데이터 기반으로 사고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시냐. 그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회사는 데이터를 볼 수도 없고 데이터를
봐서도 안 된다. 일단 뭐 경영진에서 탑다운하고 그런 거 보지 말라고 하는데 이미 대표도 안 보는데 내가 어떻게 보냐. 그런 환경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일부러 만드세요. 그 프로젝트라는 게 여러분 회사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사이드 프로젝트로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개별적으로 그 회사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그 숫자를 계속 내가 민감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막 진짜 막 데이터 분석가 마냥 데이터로 막 쿼리도 돌리고 진짜 숫자를 기가 막히게 얘기하고 이런 분들은 진짜 탑 티어 중에서도 탑 티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드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잘 들었습니다. 서비스 기획자 PM으로 8년간 일했고 현재는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과거 프로젝트와 의사결정을 복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자 정리하다 보니까 제 경험 안에만 갇혀있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일기 강의가 제 사고를 확정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PM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도움 되고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티타늄 토끼님, 올해 너무 바쁘신걸요? 뭐 바쁘지만 시간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회사원님께서 율림도 판단에 자신이 없을 때가 있었나요? 전 최근 제가 하는 모든 판단이 잘하고 있는 걸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슬럼프에서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열심히 회사원님, 이 닉네임도 열심히 회사원인데 저 너무 공감돼요, 이 질문이. 왜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강의처럼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한 것 그리고 맞는 답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저는 정말 실패를 많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개복치예요. 뭐 T라고 하긴 했지만 T라고 해서 개복치가 아니진 않거든요. 뭔가 협업 관계에서 잘 안 풀리거나 아니면 일이 잘 안 되거나 막 갑자기 전사 우선순위가 변경되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할 때 솔직히 속에서는 막 천불이 나요. 막 미치겠어요. 속상하고. 이걸 그 개발자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할까. 내가 막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어떡할까.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해요. 저 또한 판단에 자신 없을 때 너무너무 많고요. 많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그 판단을 더 오류 없이 실패를 줄이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좀 세웠거든요. 그 원칙은 제가 그 실제 프로그램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10명 내외에서 서비스 기획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험을 가지면 대기업 PM으로 이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요즘 대기업에서 뭐 공채나 이제 신입자 채용을 안 해요. 즉, 경력직을 다 뽑거든요. 정말 주니어 레벨의 도메인이나 아니면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을 안 뽑아요. PM이란 게 그 신입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스타트업에서 쌓아왔던 그 경험이나 그 일하셨던 그 방법이 대기업에서 당연히 쓰일 거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의 경험을 잘 인지시켜주느냐, 어떻게 잘 구조화해서 설명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요깅님이 율림 쿠팡에서 급성장하실 때 442를 봤던 4.4점 2점을 봤던 PM에서 어떻게 스스로 인지하고 피벗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더더욱 선배가 없었을 것 같아서요. 1번 노력, 2번 노력, 3번 노력. 저는 제가 엄청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나 뭐 PM의 어떤 프로덕트 핏에서 엄청 타고난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노력 많이 해요. 일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쓰고 이해관계자들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진짜 노력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노력한다라는 뜻은 내가 뭘 노력했을 때 더 그게 빛을 발할지를 알려면 결국 내 개선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제가 뭐가 부족한지를 뭐 평가자나 동료분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가 있죠. 모든 피드백을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내가 귀담아 듣고 어떤 거는 그냥 흘려버리고 그냥 그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3년차 PM은 강의를 듣기에 적합할까요? 시니어를 레벨로 도약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주요 타겟인 것 같아 여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옮겨질 때 연차가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3년 차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현 님이 PO 역할에서 what, why와 딜리버리, 가시성, 문서, 일정 리소스 중에 무엇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팀이 딜리버리를 강하게 요구해서 PO 시간이 소진될 때 프로덕트 팀 구조를 어떻게 정착시키셨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저 지금 면접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뭘 우선해야 되냐? 일단 다 중요하죠. 근데 다 중요하다는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뜻도 되는데요. 내가 무슨 업무를 하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 스스로가 납득해야 돼요. 이게 그 초초박스님인가? 종현님이죠. 김종현님의 답에 명확한 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연결돼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고 있는지를 진짜 스스로 납득을 못하면 나 진짜 이 일이 너무 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안 들면 당연히 결과물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Y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초박스님이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이직은 어떤 이유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유리님의 각각의 이직은 어떤 명분 스토리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충동 이직이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흔들렸어요. 뭔가 저는 마음이 흔들리고 계속해서 그게 좀 큰 의사결정 있잖아요. 이직이나 이사, 결혼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큰 의사결정 하는데 제가 일주일을 넘게 고민을 안 해요. 왜냐면 고민해봤자요.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실행을 좀 하는 편인데 물론 결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저는 좀 실행을 좀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UTT님이 유리님 개인 인스타와 빙구안의 계정도 항상 잘 보고 있어요. 내 빙구안의 계정 지금 좀 민망하네. 리스를 보다 보면 주변 자극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옮겨가는 모습이 저와 닮아 공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래서는 늘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임하시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유리님이 도움을 받았던 방법이나 루틴이 있다면 조금만 나눠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진짜로 제가 제이가 아니라서 루틴이란 게 없어요. 제가 루틴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특정한 루틴을 만들어 놨을 때 내 역량과 개선점이 확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저 같은 사람은 루틴이 있으면 그 루틴 안에 갇혀버려가지고 다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숙제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루틴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만의 어떤 비법이 있냐? 없어요. 그냥 진짜 노력해요. 네, 지금 클래스 원원에서 담당자분들이 말씀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9시 44분이고 제가 오늘 90분을 말씀드렸는데 무려 14분을 초과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1월 11일 오후 9시 44분 이 중요한 시간에 저랑 같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분명히 뵐 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PM분들이잖아요. 저랑 안 마주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찾아갈 거거든요. 네, 그럼 제 강의와 세미나는 그리고 Q&A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